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다. 사고로 파손된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무려 1900톤. 서해안은 순식간에 기름바다로 변했다. 사고가 난 지 400일. 지난 2월 사고 해역에서는 올해 첫 가리비 잡이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물에 올라오는 가리비가 심상치 않다. 껍데기만 올라온다. 죽어가지고. 껍질만 다 죽어가지고. 이날 수확한 가리비는 절반 이상이 속빈 껍질뿐이었다. 내용물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죽어버린 거예요 안에. 이 해역에서 유례가 없었던 가리비의 집단 폐사. 사고 이후 지금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400일이 지난 태안반도. 하늘에서 본 태안반도는 검은 기름띠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름 피해를 입었던 파도리. 해안의 기름띠는 제거했지만 바다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파도리 앞바다에 있는 굴양식장. 이곳에서 나는 굴은 서해안 최고 명물이었다. 그러나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어민들은 양식을 중단했다. 양식장에는 사고 당시 재배하던 굴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출하를 앞둔 상태였지만 기름 피해로 어민들은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굴껍질 주변에는 각종 오물이 달라붙어 있다. 수확 시기를 놓치고 해를 넘긴 굴은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다. 굴을 심으러 온 밧줄은 무게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굴껍질이 차 있다. 나중에 펴니까? 이 지역의 굴은 유해성 조사 결과 환경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는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출 피했던 지역이라서 판로가 안 되고 잘 인식이 돼갖고서 냄새 안 나도 난다고 인정이 이 사람들 인식을 그렇게 해요. 2년째 굴을 수확하지 못했지만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김 씨. 보상을 기다리다 양식장이 아예 못 쓰게 될까 봐 걱정이다. 굴이 매달려 있어야 할 밧줄에는 다른 조개들까지 달라붙어 덩어리져 있다. 이런 상태라면 더 이상 굴 양식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빨리 이거 뭔가 해줘야 이게 우리도 이제 앞으로라도 할 길을 찾잖아요. 기맥히다니까 환장해지고. 어선들도 조업을 나가지 못한 지 오래다. 어획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기름값이 올라 출하를 해도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아침 7시 고기잡이 나갔던 배가 항구에 들어왔다. 오늘 잡은 물고기는 약 200kg.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어획량이다. 먼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얻은 수확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먼 데로 간 게 안 나오는데 가까운 데는 무대요. 이런 데는 이렇게 기름 내려간 데는 막 파래가 덩어리 졌어. 이렇게
기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런 데는 막 파래가 덩어리져가지고 여기서 묻어져 한 먼 데까지 1시간 반. 이 고속으로 1시간 반이면 어디까지 가겠어? 후퇴해 가는 거지. 그날 잡은 생선이 거래되는 위판장. 오늘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생선은 제철을 맞은 간잠이다. 그러나 사고 이후 위판장도 거래가 절반 이상 줄었다. 그때 이게 뭐 기름 피해 난 이후로부터는 뭐 전혀 뭐 쭈꾸미가 적다고 간장에도 또 마찬가지. 간장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0kg, 300kg 들어가는데 지금 많이 들어가 뭐 100kg에서 50kg, 30kg. 2007년 12월 7일 원유로 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거센 파도 때문에 항구로 피신하던 중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을 예인하던 배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파손된 배에서 흘러나온 원유는 무려 1,900톤. 원유는 강한 바람과 조리를 타고 태안반도로 퍼졌다. 사고 발생 13시간. 원유는 제일 먼저 말리포 해안을 덮쳤다. 검은 파도의 첫 희생자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었다. 기름 피해는 수중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에 사는 바위도 기름으로 둘러싸였다. 미처 기름을 피해 도망가지 못한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수질 정화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거머리말, 일명 잘피도 잎이 시들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서해안 잘피숲은 대부분 사라졌다. 사고 당일 말리포와 태안 일대를 덮친 기름은 안면도까지 퍼졌다. 방제약품 때문에 가라앉은 타르볼은 제주 추자도까지 확산됐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기름과의 싸움. 기름 제거를 위해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무려 120여만 명. 그것은 태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2007년 12월 검은 기름이 제일 처음 밀려왔던 말리포 해수욕장. 400일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기름띠는 사라졌다. 사고 후 이곳에는 사고 당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시됐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해변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고 당시의 기억은 이제 낯선 풍경이다. 오염사고를 생각하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조차 달라진 모습에 놀랄 정도다. 생각보다 괜찮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본 그런 것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뉴스 때는 뭐 되게 심각해 보이더니만 지금은 뭐 그냥 별 차이 모르겠어요. 과연 바다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일까? 국립공원연구원 생태계 조사팀과 함께 유류 피해 지역이었던 구름포 해수욕장을 찾았다.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모래 웅덩이에서는 기름기가 스며나왔다. 아주 작은 타르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수온이 좀 올라가면 이게 완전히 다 퍼지거든요. 지금 수온이 좀 낮으니까 서서히 퍼지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서는 생물들이 확인됐다. 이곳에서 발견된 개지렁이에서는 심한 기름 냄새가 났다. 심지어 몸뚱이가 검게 썩어가고 있다. 이 갯벌에서 발견된 생물들은 움직임이 둔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기름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종수는 사고 전과 후가 그렇게 큰 변동폭은 이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특정한 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래엽소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에 80% 가까이가 감소를 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사고 직후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피해가 얼마만큼 심각했다는 거는 이제 그런 근거들을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가이도에 있는 한 무인도. 배를 대기 힘든 이곳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바위섬이다. 그러나 이곳 갯바위에도 검은 기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기름은 대부분 파도에 씻겨 사라졌지만 일부는 바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기름이 묻어있는 곳에는 갯바위 생물조차 찾아볼 수 없다. 수중은 어떤 모습일까? 바닷속은 불가사리만 보일 뿐 사막처럼 황폐하다. 인근의 모래갯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어린 잘피조차 잎이 누렇게 변했다. 다른 해조류도 거의 자라지 못하고 있다. 기름 피해를 입은 지 400일. 그러나 바닷속 역시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염난개 서식지로 알려진 신두리 해수욕장. 그런데 사고 이후 염난개가 사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이쪽 라인에 원래 염난개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지금 염난개 서식하는 그 구멍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 집안도 굉장히 딱딱해졌고 원래 여기가 삽을 놓으면 그냥 들어가는 그런 그 모래벌이었거든요. 근데 눌러도 잘 안 들어가요. 눌러도 잘 안 들어가요. 사고 직후만 해도 염난개가 사는 구멍은 단위 면적당 11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갈수록 그 구멍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단 하나가 발견될 정도다. 이곳에 염난개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염난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모래 속에서는 검은 기름띠가 발견됐다. 모래 갯벌 속에 기름띠가 넓게 분포한다는 증거다. 이곳에서 염난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있다. 5군데의 웅덩이를 파서 찾아낸 염난개는 고작 한 마리. 염난개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거죠. 그냥 집안이 다져졌다고 해서 생물이 없는 것은 아닌데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일단 공극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공극이 확보가 돼야 자기들이 이제 굴도 파고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 공간이 아주 다져지기 힘들면은 그러니까 다져지는 것이 아주 강해지면은 뭐 삽을 집어넣을 정도도 지금 안 된 상황이니까 자기들도 파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산소가 투과가 안 됩니다. 그럼 또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생육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파괴되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사고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은 굴양식장이다. 바닷속 굴양식장 위는 검은 기름이 뒤덮고 있었다. 조수관만의 차에 따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굴은 기름에 그대로 노출됐다. 기름은 굴 속까지 파고들었다. 지난해 5월 기름의 직격탄을 맞은 의양리 계목항과 신두리 굴양식장은 모두 철거됐다. 제때 수확하지 못한 채 폐사한 굴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인근 해역. 사고 이후 처음으로 가리비 수확에 나섰다. 수심 70m 아래 사는 가리비를 수확하기 위해 그물을 걷어올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껍데기만 올라온다고. 죽어가지고. 껍질만 다 죽어가지고. 속이 안 들고. 살이 차 있어야 할 가리비 속이 비어 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다. 80% 죽었어요. 80%.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글쎄 원인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폐사돼 버렸어요. 폐사. 가리비가. 이렇게 이거 속이 차 있는 가리비도 문제다. 까도 이런 검은 점막이 생겼다.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가리비 속살에 검은 띠가 선명하다. 지금까지 수확되던 가리비와는 다른 모습이다. 어민들은 정부에 그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현장에서 채취한 자갈과 가리비의 속살, 그리고 껍질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했다. 기름 피해와 가리비 이상 징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험이었다. (2주일) 후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사고 해역에서 검출된 유리 오염 물질이 미국 환경청이 유해하다고 정한 16pH 농도보다 더 낮게 나왔다. 따라서 직접적인 유리 오염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리비가 해양에서 기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노출 경로는 해안가에 있는 굴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기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2008년 4월에 현망조사를 통해서 가라앉아 있는 기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농도는 또 이제 주변에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굴이나 다른 생물체에 비해서 낮지만 기름에 의해서 노출된 그러한 증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과 조사된 가리비 내 그 pH 성분은 그 당시 조사된 결과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으로 기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는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해역에서 자라는 가리비가 폐사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개연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고 초기에 영향을 받은 가리비들이 그 어떤 그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기생충에 의한 어떤 간염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져서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기름이 제거된 후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5월 갯벌에서는 모래 진흙 속에 구멍을 뚫고 사는 쏘기 집단 폐사했다. 갯지렁이도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다. 식물도 반란을 일으켰다. 바닷속을 뒤덮은 구멍갈팔의 이상 증식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물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집단 폐사하는 이유는 생태계의 교란 때문이다. 민감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원유의 그 영향에 대한. 에이라는 종이 이제 죽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라지 못했던 해조류가 있어요. 이렇게 바위를 뒤덮는 해조류. 주로 이제 쓸모없이 해갖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낮추는 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못 자라다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생물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뭐 좋은 뭐 대형 갈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쟁에 밀려서 못 자라게 됩니다. 그럼 서식처가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살던 생물들 전체 군집이 변하게 돼요. 그런 변화가 뭐 단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반응들은 뭐 사고 뒤 뭐 1개월에서 뭐 1년, 2년, 3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1개, 2개, 3개씩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죠. 사고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의향리.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거의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굴양식을 했지만 그것마저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지난해 5월 양식장을 철거했지만 이곳에 언제 다시 굴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 어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올 가을, 올 겨울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양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은 올해는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내년으로 미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설하고 추수하기까지는 2년, 3년이 걸려요. 이제 우리가 벌이까지는 출하하기까지는 뭐 3년 이후나 이렇게 돼야 출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빨리 시작한다고 해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 굴 하던 분들한테는 아주 큰 문제라고 봐야죠.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본사 앞에는 기름 피해를 입은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상경해 시위에 참가했다. 삼성중공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50억 원으로 지원해달라고 법원에 낸 책임 제한 신청을 처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평생을 바다에 기대해 살아온 어민들. 보상이 늦어지면서 생활 기반을 잃은 어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요새 수입은 아무것도 없죠. 연태 아무것도 하나 안 했었죠. 아니 그 요새서 그래 좀 저거 걸래 조금 더 먹어본다고. 그 주민분들은 이제 보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 안 하시나 봐요? 기대해도 줄 사람이 줘야지 뭐던데요. 여기서 자꾸 달라고 또 주지도 않고.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됐지만 보상 피해액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 바다를 잃은 어민들의 바람은 하루빨리 책임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직 무슨 뭐 정부나 어디에서 지금 그 피해 뭐 배상을 해준다고 신고 접수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뭐 지금 아무런 뭐 대책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뭐 어민들이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정부만 지금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지금 아주 막막한 그런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청정액을 이렇게 다 버려놨으니까 국가에서도 좀 나서서 어민이 힘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좀 나서서 좀 빨리 좀 조속한 해결 방법을 해서 어민들이 다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치명적이다. 지난 2002년 스페인 해안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오 기름 유출 사고.
이 사고는 12만 마리의 바다새가 죽는 재앙을 불러왔다. (1989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선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고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름으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는 물론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진 2차 피해까지. 그 원인은 당시 기름 제거를 위해 사용한 유화제와 고온 고압 살포 같은 인공 방제였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기름 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일본도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후쿠이현 미쿠니 마을은 대게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나는 대게는 천황에게 바치는 진상품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제철을 맞은 대게는 올해는 풍년이다. 특히 이곳 앞바다에서 나는 대게는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할 정도로 맛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漁自体もずっとダメでしたね。5年ほどは全然ダメでしたので、はい、沖合の方行くと大丈夫なんですけど、この近場で釣りに行かれる人はもう全然ダメですね。本体部分と船首部分に割れ。 1997년 1월 후쿠이 앞바다에서 러시아 선적 유조선 나우트가호가 폭풍으로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平成9年1月、未曾有の大事故が日本海を 일본 역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약 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미쿠니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름과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됐다. 宝の海が死の海になってもったの。死んでもった。今まで儲けらしてもらった恩返し。ね。自分の力のだけの稼ぎだけが自分のもんやったでね。その今ご恩返しやと思ってしてる。もう私らが生きとるうちには元へ戻らんもんよ。 기름 제거는 거의 대부분 손으로 이루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작업은 바다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방제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였던 이시가와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島がありますよね。あそこのちょっとこっち側のこの辺。ずっと真っ黒のもう全部真っ黒。沖合も50メートルぐらい、深さも30センチぐらいの厚い重油のもう真っ黒の波が押し寄せて。 사고가 난 지 12년. 지금 이곳에서는 사고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당시 이시가와 씨는 이곳에서 기름에 뒤덮인 돌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닦아냈다. 一個ずつ拭いては投げ、拭いては投げってね。 그 결과 이것은 예전의 모습을 찾았다. 생물들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렇게 자연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방제 방법 때문이었다. 多分ですね、それによっていろんなこの自然というのはいろんな生態系ありますよね。僕専門家じゃありませんけれども、もういろんな何十万という生態系の中で成り立っていると思うから、それがやっぱいくつか壊れることによってやっぱ1年2年じゃない長期のやっぱ影響があると思ったから使っちゃダメだって言いました。 사고 당시 약품이나 인공 방제를 하지 않았던 것은 한 공무원의 소신 덕분이었다. 強く申しましてですね、全部電話なんかありましてもですね、全部断りました。どこからいろんな。日本国内そこら中からそういう業者の方がですね、
そういう電話ありましてですね、この役に使えばいいとか、自分の利益のために言ってく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ものを全部断りましてですね、絶対にそういう役に使わないと、うちの方で固く決めてですね、やりました。 자연 방지를 통해 사고 이전으로 자연을 돌려놓은 미쿠니 마을. 1년 내내 항구에는 낚시꾼이 끊이지 않는다. 요즘은 전갱이 잡이가 한창이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겪었지만 이들은 자연을 되찾은 것이다. この海はね、事故前と全く同じ、今全然大丈夫ですか？おやね、磯はようなったね。全然大丈夫？問題ない？今はないね。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직후 바다에는 유화제가 대량 살포됐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기름띠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유화제가 뿌려진 기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바위는 온통 기름투성이다. 유화제는 바닷속까지 기름으로 뒤덮게 만들어버렸다. 바위 해안에서는 물을 고온 고압 살포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자갈이나 바위에 붙은 기름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바위에 붙어있는 각종 생물들까지 씻겨 내려갔다. 의향리 일대 고온 고압 살수 방식으로 방제 작업한 곳을 찾았다. 바위는 기름의 흔적 없이 깨끗하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바위에 붙어 사는 생물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데도 봐도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게 다 기름이 범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기름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처음에 급한 마음에 막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 갖다 막 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깨끗하게 닦여 나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살던 미생물들이 다 닦여 나갑니다. 특히나 미생물들은 온도 차이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조그만 고온 고압을 해도 상당한 충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아주 생태 회복을 더 빨리 시키는 미생물까지 다 씻겨나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착해서 살고 있던 생물들 그리고 해조류까지도 여기에 부착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씻겨나가서 지금 생태 교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모래 해변에서는 지금도 기름의 흔적이 발견된다. 다 죽었고요. 또 거기에 바다에서 떠밀려온 거머리말, 일명 잘피뿌리에는 기름이 그대로 묻어난다. 기름 덩어리거든요. 백사장 곳곳에는 기름띠가 드러나 있다. 시루떡처럼 모래 사이에서 발견되는 기름띠는 피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땅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기름띠가 숨어있는 까닭은 잘못된 방제 때문이다. 사고 직후 피해 지역의 해수욕장은 대부분 모래를 갈아엎어 방제를 했다. 불삭기를 이용해 땅을 뒤집는 과정에서 땅이 다져졌다. 모래 속에 스며든 기름을 제거한다는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불러왔다.
기름과 다져진 모래 때문에 모래 속 생물들은 서식처를 잃었다. 모래 갯벌을 갈아엎는 방제가 불러온 문제였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의양리 해수욕장의 지형 변화 과정을 촬영해온 서산태안 환경연합 이평주 사무국장. 그가 촬영한 사진은 잘못된 방제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해변을 밭갈듯이 갈아엎은 뒤 모래 해변에는 돌멩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잘못된 방제 작업이 지형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해변의 지형이 변화라는 것은 과도한 방제로 인해서 막 갈아엎고 막 다 파헤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에 의해서 모래 알갱이들이 막 쓸려 나가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의 그릇이 변하니까 거기에 터잡고 살고 있는 생물상도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한 방제에 따른 지형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방제를 한 곳은 어떤 모습일까? 이곳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기름을 닦아낸 곳이다. 이곳 해변의 바위나 돌멩이는 의양리 일대와 달리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위에 그려진 줄무늬는 고둥이 지나간 흔적이다. 돌멩이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손톱만한 개가 도망간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바위 틈에서 발견된 생물들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조간대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신호다. 이렇듯 자연 방제는 생태계 복원의 출발점이다. 유분의 농도하고 그 영양염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이런 암반에 표착이 되는데 그 표착된 거를 이런 고등류가 지나가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연 복원을 유도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기 방제 시에 고온, 고압으로 살수를 하면서 암반에 붙어 있는 유기물까지 다 폐쇄시키고 미생물까지 다 폐사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런 고동류가 자연 복원을 할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생태계 복원은 사고 이전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잘피는 바닷물 정화작용을 하는 식물이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안에서 잘피숲은 물고기의 산란장이자 어린 치어들의 서식처다. 잘피는 산소 공급량이 많아서 플랑크톤이 풍부해 다양한 생물을 불러 모은다. 수중의 잘피숲은 육상의 나무숲과 같다. 문제는 이식이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잘피는 이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팀은 말리포와 청포대 일대 갯벌에 잘피 이식 실험을 했다. 파지도 말고 흙을 아니요 조금만 파고요. 뿌리를 갯벌에 고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2달 후 태풍 피해로 거의 대부분 뿌리가 뽑혔다. 실패였다. 한 차례 실패 후 이번에는 뿌리를 지탱하기 쉽도록 바닥에 돌멩이가 있는 지역에서 다시 실험 이식을 했다. 여기 있잖아요. 이식한 잘피를 관찰한 지 5개월째. 요 주변이 결과는 희망적이다.
지난 9월에 이제 이쪽에 100개체를 이식을 했습니다. 100개체 이식 중에 이식했는데 월별로 사리대 1회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잘피의 지하경에서 새 뿌리들이 돋고 있고요. 지금 52개체 정도 해서 50% 활착을 했습니다.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잘피는 어느 정도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다. 이식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일 년 안에 어떠한 결과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요번에 좀 더 이식을 해보고 3, 4년은 지켜보고 어느 정도 해야 모니터링 결과가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의향리. 갯벌도 기름에 그대로 노출됐다. 사고 직후부터 연세대와 건국대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연세대 조사팀은 미생물 연구를 맡고 있다. 갯벌에 있는 미생물이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최첨단 방법을 통해 미생물의 DNA를 분석한 결과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가 추출됐다. 유리 오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사고 후 4개월 뒤 급증했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당시 유리분해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표적인 플랑크톤인 규조류의 변화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알 수 있다. 유리분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그 수가 감소했다가 1년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처음에 이 갯벌이 건강했었을 때 그 미생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가 건강하다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근데 유류 오염이 진행이 되면서 한 4개월이 지나면서 그 갯벌에 있는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줄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특정 미생물들이 더 이상 생존을 못하게 되고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은 네거티브한 점인데 다행인 것은 1년 지난 시점에 볼 때 처음에 그 잘 보이지 않았던 유류 오염에서 그 없어졌던 미생물들이 다시 생기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식굴의 기름 피해를 연구하기 위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향리 굴양식장. 지난 1년간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이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 성장은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고요. 또 살찐 정도, 그러니까 비만도는 그 한 8월 달까지는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성숙도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 굴이 정상적으로 산란하는 시기가 한 7월 정도에서 8월 사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산란이 이루어졌어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 외부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성숙도 상당히 늦어졌으리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의향리에는 굴실험 양식장이 마련됐다. 통영에서 가져온 종폐를 이용해 가장 기름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서 다시 굴양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처음 2cm 정도에 불과하던 굴은 5cm 이상 자랐다. 생태 실험은 자연 복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실험이다. 예전에 여수에서 발생했던 시프린소 사건 이후도 있었지만은 어떤 생물적인 어떤 영양 조사를 전혀 못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지침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생물적으로 특히 번식 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어떤 그 차후에 그 어장 복원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장기적인 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12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켜낸 바다. 그러나 아직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의 검은 그림자는 곳곳에 남아있다. 피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생물들의 이상 징후는 지금 바다가 보내는 경고다. 원인이 있으면 밝혀야죠. 그 밝히는 작업은 앞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의 경우도 정말 마지막 하나의 뭐 타르 덩어리라도 없어지는 순간까지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파트가 당연히 계속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생태계에 대한 변동은 역시 사고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는 시기까지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관찰해줘야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는 작업들은 가야 되고, 복원사업은 한꺼번에 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 사안별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복원을 해야 되겠죠. 검은 기름띠가 사라진 서해안. 그러나 바다는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400일. 사고 이전처럼 생물들이 살아야 할 바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복원이다.